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윤미향 당선자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윤미향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윤미향 씨라고 하겠습니다. 윤미향 씨가 5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마 그거를 영상으로 보셨거나 아니면 기사로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윤미향 씨는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말합니다.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문 전문 중에서 그걸 가만히 보면은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인식돼 온 알려졌던 정대협 지금은 정의연입니다. 이 단체가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모금해가지고 어디다 쓴 거냐. 이용수 씨도 아니 그렇게 모금했으면서 우리한테 뭐 하나 해준 것 없다. 심지어는 2차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씨가 아마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 씨가 기자회견문 거의 첫머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윤미향 씨의 주장일 뿐입니다. 윤미향 씨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 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정대협이 자칭 30년 동안 운동을 했다, 투쟁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미향에 따르면 정대협이 그동안 30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금했던 거는 단 3차례에 불과하다. 3차례.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의 모금 활동을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한 거 말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전쟁과 여성 박물관인가? 그건 또 만든다고 하면서 거의 20억을 모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거금을 갖다가 수차례 모금을 했는데 그거는 그 돈을 낸 사람들은 정대협을 보고 지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돈들이 사실은 정대협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정대협의 다른 사업에 쓰이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지정 기부금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처에다가는 쓸 수가 없는 다 지정 기부금이었겠습니까? 이용수 씨의 주장처럼 현장에서 거둔 각종 성금, 그러니까 뭐 수요 집회니 아니면 무슨 행사니 이런 거에서 각종 현장에서 거둔 성금과 뭐 학생들이 내놨다는 저금통 이런 것들은 다 그 기부한 사람들이 다 용처를 정해서 내놓은 기부금입니까? 이런 기부금들은 또 다 어디 갔습니까? 왜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돈이 간 거는 3차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미향 씨 이거 밝힌 거 정말 정확한 사실입니까? 솔직히 이 대목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러면 도대체 정대협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윤미향은 이번 일로 해가지고 30년 동안의 정대협 활동을 폄훼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혹의 원인 이런 뭐 폄훼라고 한다면 그 폄훼의 원인 단초를 제공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미향 씨 자신 아닙니까?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셈입니다. 또 윤미향 씨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7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이 그렇게 국민 돈을 모금하면서 목소리를 키워가는 동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도대체 남겨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정대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종의 정치 사회적 권력이 돼버렸습니다. 반일이란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이 일본과의 외교 여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대체 지금 80대 후반 또는 90대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육체적, 물리적
그런 생명이 거의 소멸돼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지난 30년 동안 정대협이 활동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이 사과를 했습니까?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그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의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해당 문제가 국제적으로 워낙 뜨거워지고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에 지난 세월 동안 몇 차례 절충점을 찾아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95년에 발족했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그러니까 뭐 줄여서 보통 아시아 여성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돈을 줄 수는 없고 일본 국민이 모금을 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금,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나 이런 각종 복지 명목으로 해서 또 그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모금한 돈은 각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1인당 200만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비 이런 것들은 1인당 300만엔, 도합 500만엔을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 돈은 대략 6천만 원, 환율이 높을 때는 7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정대협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정말 극렬 반대했습니다. 부정한 돈으로 취급했습니다. 사실상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대입니다. 오로지 일본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법적 배상만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사이에 정대협 주장에 동조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사이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고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나이는 점점 들어서 점점 이 세상을 떠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서 윤미향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7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정대협 출신들은 장관도 되고 뭐 이른바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모금의 규모를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많은 금액을 후원받는, 그리고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민간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씨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번 정대협 모금의 그 윤미향 씨가 얘기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그 모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은 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 국민 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 원씩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해당 논란이 제기됐을 때 정의연이 그 자기들의 사이트에다가 그 해당 영수증을 갖다가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그리고 윤미향은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 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 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했고 시민 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아시아 여성 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잘못 전달된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민 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00만 원 이거 도대체 무슨 돈이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은 아시아 여성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한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에 가까운 그 일본 국민,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그 돈을 받지 말라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사실상 강요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권유를 했다. 이 정도로 표현하자고 하더라도 정대협은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당시 윤정옥 대표는 그건 부정한 돈이고 그걸 받게 된다면 일본군 위안부가 사실상 공창이라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거를 신청을 하고 기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대협은 이게 확산되는 걸 막고자 대국민 모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8년 1월까지
정대협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아시아 여성 기금을 피해자들이 수령하지 않게 하려고 모금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위안부 피해자 1인당 대략 한 700만원, 750만원 정도를 갖다가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한 7천만원 되는 돈과 750만원이 이거 양자택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1인당 3,200만원가량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급했습니다. 단 아시아 여성기금 돈을 받지 않은 사람, 돈을 받았더라도 그걸 반환한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계좌 추적까지 다 해서 그걸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대협의 원칙에 따르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200만 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등록 시에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4,300만 원 중에 3,700만 원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대협이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한 거는 한 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친 모금운동 결과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돌아간 돈은 1인당 정말 많이 잡아도 한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금운동이 뭐였냐면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화해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놓겠다. 그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한테는 1억 원을 지급하고 사망자 유족한테는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당시 생존자 45명 중에 37명인가 38명이 그걸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재단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해산시켰는데 어쨌든 이거를 정대협, 그래서 이제 정의연이 생기게 된 건데 정대협이 이걸 막고자 또 대국민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기금 수령을 거부한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1억 원씩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수 씨도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윤미향 씨는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미향 씨 발언 기자회견문을 보면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윤미향은 증빙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았나? 왜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나? 2007년 7월 4일 CBS 손숙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에 윤미향 씨, 당시 정대협 대표인지 사무총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윤미향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할머니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윤미향이가 다 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씨가 지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떼놈이 벌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씨 발언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정대협에서 활동비로 몇 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 대표였던 윤종호 선생님, 이효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개인 사비를 내고 실행위원들이 회비 내고 또 윤종호 선생님이 어디 강연을 가시면 강연료를 주셨어요. 그 강연료를 고스란히 후원금으로 내셨죠. 그런 것이 저희들로 그대로 배움이 돼서 저희 실무자들도 어디 강연을 가면 받은 강연료를 고스란히 후원금으로 내요. 그게 살림살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니까 그런 돈으로 할머님들도 돕고 단체를 운영해 가는 거죠. 윤미향 씨 주장에 따르면 그런 돈으로 할머님들도 돕고 단체를 운영한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은 이것밖에 안 됐고 그 횟수도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이런 수준이고, 그런데도 윤미향은 그런 돈으로 할머니들을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미향 씨는 당시에 이 장부와 통장을 가방 하나에 다 담아서 검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뭐 맞고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까지 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방 하나에 장부와 통장을 다 들고 나와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목조목 다 해명을 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일도 없고 각종 언론 매체 지면을 갖다가 윤미향 씨가 장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윤미향 씨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토록 진땀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빙 자료를 각종 내역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윤미향 씨가 13년 전에 얘기했던 검찰 조사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했다고 한다면 윤미향 씨는 그 누구보다도 그 정대협의 금전 출납 기록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부실 회계 또는 횡령 의혹 이거 만약에 윤미향 씨가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이거 터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지금 의혹들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왜 곧바로 반박하지 못합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사람이라면 그 자료를 항상 그렇게 축적하고 있을 텐데 왜 증빙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윤미향 씨는 당선인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 국회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 왜 국민의 대표로서 일해야 되는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줬던 사람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윤미향 자신도 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윤미향은 이제 국회라는 보호막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미향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특히 자신과 그 사적 인연을 그동안 맺어왔던 이용수 씨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 매체들이 다 제기했던 이런 회계 문제, 횡령 의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인입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껏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각종 모금운동을 하고 정대협 투쟁 활동에 앞장세웠던 그 당사자, 장본인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게 바로 정대협이 그동안 했던 무슨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무슨 운동, 무슨 활동, 무슨 투쟁 이런 걸 하면서 그 피해자를 보고 각종 성금을 냈던 국민들한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간 정대협 활동 지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정대협이 얘기하는 반일,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일본군의 잔악성, 만행 이런 거에는 분노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에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극하는, 정대협이 자극하는 민족 감정에 취해가지고 정작 관심을 받아야 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위안부 피해자, 병약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재 삶, 그들의 공공한 삶에는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그런 걸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대협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자기들은 또 그런 돈을 내고 자신이 마치 반일 전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마치 독립투사가 됐다든지 애국을 한 것처럼 그런 감정에 취해가지고 정작 우리가 살펴봐야 될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재 삶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